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실종사건, 이시마이양 실종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여름 한밤중에 7살 소녀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사건으로 일본 3대 미제 어린이 실종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1년 7월 25일 사건 당일 마이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는 건축업자이자 마이 양의 아버지인 케니치, 마이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케니치의 조카,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조카의 남자친구인 케이, 케니치의 부인 요시코, 케니치의 두 아들 켄토, 레오, 그리고 딸인 이시이 마이, 마지막으로 요시코의 친구의 딸 2명이 있었으며 총 11명의 인원이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날 마이와 요시코 친구의 딸 2명은 조카의 남자친구인 케이의 방에서 같이 페미컴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후 9시 20분경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마이와 다른 두 아이는 낮에 너무 신나게 논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마이의 방으로 가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오후 10시 30분경 마이의 엄마 요시코는 마이의 방을 보자 아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보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후 2층에 있던 요시코는 문이 철컥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니 조카의 남자친구인 케이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본 요시코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와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요시코는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요시코는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목욕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잠든 방으로 바로 가서 같이 잠에 들게 됩니다. 새벽 2시경 늦게까지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노신 마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고 케이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자고 있는 마이의 아빠인 케니치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잠이 덜 깬 케니치는 내일 이야기하자면서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새벽 5시 20분경 마이와 같이 자던 두 어린이가 깨어나 보니 마이는 사라지고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놀란 아이들은 곧바로 방에서 나와 케니치와 요시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경찰에 마이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집안을 살펴본 결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흔적을 전혀 안 남겼든지 범인이 집안 사람들 중 하나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살이던 마이는 겁이 많아서 밤중에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아이였고 이런 아이가 밤중에 혼자서 집을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마이의 부모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잠든 마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걸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경찰견을 동원해 집안을 수색했는데 수색 결과 경찰견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 마이를 납치해서 현관 앞에 대기시켜둔 차에 태우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밤 가족들은 11시쯤에 집 근처에 흰색 차가 있는 것을 봤고 마치 고장난 듯 보닛이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색 차는 다음날 사라졌으며 경찰이 근방의 차주들을 모두 확인했으나 끝내 흰색 차의 차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늦은 밤 외출을 했던 조카의 남자친구인 케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두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의 진술에 의하면 밤에 외출한 것은 코리야마시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후네이키역으로 갔을 때는 전철에 막차가 출발한 뒤라 택시를 타고 코리야마시까지 갔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지 못해 전철 첫 차로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거의 밤을 새웠다는 K의 비상식적인 행적에 경찰은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K는 2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K를 코리야마시까지 태워줬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하며 풀려나게 됩니다.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이 채널에서는 요시코와 K가 공모해서 마이를 납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이의 엄마인 요시코의 행적이 매우 수상한데, 마이가 없어졌던 당일 요시코는 K가 외출하는 걸 목격한 후 1층의 욕실에서 목욕을 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들어와서 갑자기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2층으로 향했다면 보통은 이상함을 느껴 확인하러 가는 게 보통일 텐데,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있던 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노래방에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K마저도 일단 집 밖에 있었으며, 남편 케니치는 아들들과 함께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집안에서 깨어있던 어른이라고는 요시코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을 잠그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2층으로 향했지만 마이의 어머니인 요시코는 의심을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점이죠. 정황상 외부인이 침입해서 마이를 납치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상 범인은 식구들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는 요시코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으며 K와 범행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K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란 가설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요시코는 일본 네티즌들의 추측대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연루되어 있다면 그녀의 사건의 비밀은 끝까지 가져가려는 것인지 여전히 요시코의 그날 행적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바이 성립으로 결국 K가 풀려났지만 마이의 아버지인 케니치는 지금까지도 K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는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케니치의 조카의 남자친구였던 K는 본래 폭주적이었습니다. 케니치의 조카가 방황할 때 폭주족에서 조카와 K 둘이 만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듣자 케니치는 K를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후 케니치는 자신의 건설 회사에 K를 취직시켜줬지만 두 사람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가 사라진 뒤 2개월 후 케니치와 요시코는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는데, 아이들에 따르면 게임을 하던 아이들에게 K가 다가와서 마이에게 밤 12시에 같이 놀러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경찰에 제보했지만 경찰은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케니치는 회사를 정리하고 K를 미행했지만 결국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마이의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TV에 출연하는 등 마이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구체적인 제보나 증언은 찾을 수 없었고 장난 전화만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마이가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으나 2015년 결국 그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여전히 일본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이의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